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개표 조작, 부정선거 이슈가 또다시 이제 불거졌고 엄청납니다. 정말. 그런데도 더 이상한 건요. 왜 우리 주요 언론들이 그리고 정치권이 가만히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예 취급 자체를 안 해요. 마치 이거는 그냥 신기루 같은 걸로 이제 생각하는지, 신기루도 실체는 있는 거거든. 어쨌거나 어떤 현상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신기루의 저 배경에는 뭔가 실체가 있겠죠. 근데 그 정도도 아닌 것처럼 아예 유령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냥 음모론으로 보는 거야. 어떤 면에서는. 아니면은 거대한 카르텔 속에 같이 들어가 있거나 뭐 이런 식인데, 그런데 모든 언론이, 모든 정치권 인사들이 그 카르텔에 들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너무도 이게 확장이 되거든요. 정치인들만 해도 현역 기준으로도 지금 많지만 퇴역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수천 명이 될 텐데 그 정치권뿐 아니고 언론계만 해도요. 주요 언론 종사자들이 기자들 뭐 PD들 이런 사람들만 해도 취재하고 이렇게 보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어떤 그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만 해도 뭐 10,000명도 넘겠다 정말. 10,000명이 아니라 뭐 한 몇만 명 될 겁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카르텔 속에 들어가 있다, 탄통속이다. 그거는 뭐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너무도 특이한 현상으로서 이해하기 힘들죠. 이런 상황을 보고도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제 머리 위에 있는 이 저 투표 용지 지금 다른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그 대수의 법칙 그거는 이야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거 알아듣는 사람은 열에 하나예요, 사실은. 머리 좋은 사람이야, 전부. 수학 공부 잘하고 통계에 대해서 뭘 좀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그 대수의 법칙을 이야기해도 안 통합니다. 다큐멘터리 그거 봐도 그런가 싶지만 그건 실감 안 나요. 우리 사람들은 그 일반인들은 그냥 눈으로 딱 봐가지고 바로 이해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주 간단해야 돼요. 그러자면은 직관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것. 두 가지 종류의 이 투표 다발이 있잖아요. 투표지 다발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정상적인 오른쪽에 동그라미 해놓은 거 이런 것들은 정상적이다라고 봅니다. 원래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렇게 되는 게 맞거든요. 가운데를 찝으면은 저런 식으로 양 가장자리가 벌어집니다. 신권 다발도 한 번이라도 사람 손을 타게 되면 저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 경우에 아주 깨끗한 상태로 접지 않은 상태가 되면요. 가운데 동그라미 같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오른쪽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금정 동그라미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많이 이렇게 벌어질 수도 있고 덜 벌어질 수는 있지만 벌어지는 것은 사실이거든. 그런데 왼쪽에 있는 체크 2개 해놓은 거 이거는 어떤 경우든 말이죠. 투표 직접 사람 손을 거쳐서 어떤 투표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기 힘든 투표 용지죠. 형상 기억 종이입니다. 형상 복원력이 있는 마법의 종이. 이게 지금 대량으로 이렇게 좀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버젓이 개표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동영상으로 많이 보잖아요.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쇼츠 영상만 해도 수백 개입니다. 수백 개. 그게 한 곳에서만 일어난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그냥 터져가지고 도대체 이런 표가 도대체 몇 표 있는지 이런 거를 국정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발 들어가면 바로 지체 없이 이걸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의 주권을 만일에 왜곡했다 그러면 이것보다도 더 중대한 사안이 어디 있습니까? 왼쪽에 이게 벌써 이게 신권 다발 같은 게 가득히 지금 이렇게 들어있네요. 와, 정말 충격적입니다. 뭐 다른 설명 필요 없습니다. 부정선거 운동 하시는 분들은요, 다른 이슈보다도 이것만 갖고 때리세요. 자꾸 이거저거 여러 개 보여주면요, 이게 사람들이 그냥 그게 오히려 너무 많으면 이재명의 범죄 혐의처럼요, 오히려 실감이 덜 나요. 그 중에 또 한 개 정도가 또 이상하게 아닌 것처럼 되면요, 역공당해요. 이런 것은 누구도 반박을 못 하거든. 부정선거 절대 없다라고 하는 조갑제도 이거를 한 번도 이걸 해명한 적 없어요. 설명한 적 없고 정규제 마찬가지, 이준석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소의 법칙 같은 것은 그냥 뭉개버리고 가면 그만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보수는 사전투표 많이 하지 않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비율이 일정하게 나오는 것 자체가 이상하긴 하지만 막 그런 식으로 그냥 뭉개고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붙어 있는 종이도 그것도 뭐 설득력은 사실은 어느 정도 있지만 압도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그 사람들에 따라서는 글쎄 뭐 어쩌다 보면 그게 풀이 좀 묻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너무도 대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해명이 안 됩니다. 이것을 갖고 그냥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형상기억종이 이거. 그밖에 많은 뭐 수십 가지 여러 가지 정황이 있죠. 저도 다 보고 다 알고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요 먹히는 것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이걸로 싸워야 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이런 식으로. 얼마나 빳빳합니까? 지금 사이에 있는 거 전부 다 빳빳한 종이잖아요. 빳빳한 투표지 아닙니까? 자, 이걸로 두 사람의 승패가 이제 결정이 된 거죠. 과연 진짜 승리자는 누굽니까? 누가 이기고 누가 졌습니까? 국민의 뜻은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보는 게요.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대체적으로 일어나는 일 중에 한 개가요. 내 주변에는 이재명 찍는 사람이 없어. 이재명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자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여성들 이야기로는 동네 미장원에 가보면은 미용실에 가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열이면 열 대부분 중립지대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재명 찍겠다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런데도 실제 표는 이재명이가 더 훨씬 많이 나왔잖아요. 남성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물론 4050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세대가 있긴 해도 그들도 말이죠. 과거와는 달랐다고 합니다. 이번에 출구조사 결과 중에요. 정말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하나 있었죠. 바로 이재명 재판을 계속 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거였었죠. 근데 거기서요. 놀랍게도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조사해야 된다가 40%가 넘었던 겁니다. 조사해야 된다가 40%. 그러니까 그게 뭘 말하느냐. 그게 저는 그게 바로 민심이라고 봅니다. 실제 이재명이 가져간 득표 수보다도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이재명 안 찍었을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재판을 계속하게 되면은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아웃될 가능성이 크거든. 저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구조사에서 그렇게 조사가 지금 됐던 겁니다. 이거 지금까지 나왔던 여론조사 중에 가장 충격적인 여론조사 아닌가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건가 싶은데요. 이거 요거거든요. 요거 한번 보시면 이겁니다. 이걸 보시면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에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계속해야 하는지 이게 출구조사예요. 방송 3사. 정치의 응답자는 63.9%가 계속해라.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42.7%네. 계속해라. 이들은 이재명 안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얼마 안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 이런 식이라면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87.5%가 재판 계속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심층적 어떤 해설을 한다거나 크게 보도하는 어떤 언론이 없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이 이슈를 분명히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거의 절반이 재판을 계속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은요, 친문 세력들, 이낙연 세력들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 이런 지지자들 다소 이제 이렇게 양심적인 민주당 지지자들도 있겠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했을 것이다. 그래서 4050 안에서도 뭐 압도적으로 70대 뭐 30 정도로 이재명에게 표를 몰아준 것 같아도 사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그것도 왜곡되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너무도 놀라운 여론조사 아닙니까 이거? 자, 이걸 해결하자면요. 일단 국민의힘이 나서야 됩니다. 김문수 후보 보고 불복 선언하라 그러는데 김문수 후보에게는 그런 요구할 필요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해야 돼요. 김문수 후보는 대선 후보로서 자신의 그 다른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산이 이제 좀 있는지 없는지도 조금 살펴봐야 되고요. 지금 또 다른 국면을 또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언론이 나서면은 사실 금방 해결되는데 모든 언론이 나서서 부정선거다 혹은 이런 게 있다 저런 게 있다 뭐 언론이 얼마나 취재력이 뛰어납니까? 막 이렇게 찾아와서 막 보도하고 이러면은요 금방 게임 끝이에요. 근데 우리 언론이 가만히 있기 때문에 이슈화가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언론이 움직이지 않으면 정치권도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은 언론 특히 대형 언론들이 어떤 식으로 보도하는지 어떤 식으로 논조를 전개하는지 그거 보고 움직이거든요. 정치권을 언론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언론의 시대입니다.
주요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간다니까 정치권이. 그래서 언론을 장악할 수 있는 정치인은 사실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재명도 언론 장악 못해요. 못할 겁니다. 아무리 국회를 압도적으로 갖고 있어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자기가 오히려 먼저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언론을 우군화하는 작업, 특히 조정동 같은 이런 대형 언론사들이 JTBC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채널A, TV조선 이런 언론들이 항상 일정한 스탠스를 갖고 우파적 어떤 기치 아래 보도를 하고 뭐 논평을 해주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우리나라가 어려워진 것은 이명박 대통령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거기서 이제 조정동에게 선물을 하나씩 줬잖아요. 각 이제 이 TV 방송사 하나씩 이렇게 선물을 했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MBN도 생겨났고 뭐 등등 연합뉴스도 이제 이 뉴스 방송할 수 있게끔 됐죠. 그래서 방송국이 갑자기 많아졌는데 그 후에 그들을 계속해서 보수화, 우군화하는 그 작업을 진영 안에서 했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거치면서 이게 다 흥그러져 버렸죠. 탄핵 전후해가지고 그때부터 우리나라 정치 지형보다도 더 어지럽게 된 게 언론 환경입니다. 언론 환경. 이 모든 것은 언론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언론. 물론 그 다른 이유도 많습니다. 뭐 역사 교육, 뭐 이념, 뭐 전쟁, 뭐 등등등 해서요. 정교조, 민노총 뭐 등등 많은 이슈가 있지만 그런 이제 이 기초적인 기본적인 어떤 그런 이유도 있지만 어쨌거나 현실적으로는 언론이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느냐, 어떤 식으로 끌고 가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뉴미디어로 불리는 우리 같은 이런 유튜버, 그리고 또 SNS,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데서라도 계속해서 우파적 목소리를 내는 그런 노력들이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되네요. 그러나 아직은 그 대형 언론사들의 영향력에 비하면 약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겁니다.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우파 언론들은 다들 한두 번씩은 다 이야기하잖아요. 전문적으로 아주 부정선거를 다루는 그런 채널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런 채널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롯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 민경욱 전 의원 같은 이런 명망가들 중심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누리 PD도 사실은 이게 부정선거 전문 채널이 아니거든요. 어쩌다가 뭐 몇 번 이렇게 방송하는 정도지. 그리고 제가 또 이것을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는 역량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시사, 정치 이 관련 평론을 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처음부터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정선거 이슈를 가끔씩 다루긴 하겠지만 집중적으로 다루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그건 여러분이 좀 양해해 주시고요. 단숨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카드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이거 재판을 또 거쳐서 오랫동안 걸릴 거예요. 미국이 움직여지면 되는데 오늘 보니까 트럼프가 결국 이재명과 통화를 했고요. 그 사이에서 서로 이제 물밑 교섭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퍼주기가 일어날 겁니다. 한국이 미국에 퍼주는 거죠. 그러면서 트럼프는 자기 실속을 챙기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 큰 것이 없다는 거지. 있는데도 안 오는 거지. 그 트럼프는 큰 거 가지고도 협상 카드로 쓰는 사람이다. 시진핑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에게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은 이것은 법에 이제 문제가 되겠죠. 사법부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이것을 판단해 줄 것인지. 김문수 후보도 그러더라고요. 확실한 증거를 갖고 법정에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던데 그래서 이거는 뭐 아주 마라톤을 한다는 이야기죠. 단숨에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이슈가 벌써 이 노무현 때부터 있어 왔던 건데요. 벌써 몇 년입니까? 좀 답답하지만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이제 이런 것은 존재하니만큼 정의는 살아있다. 이런 차원에서 꺾이지 않겠죠. 아무리 억눌러도 이 부정선거를 규명하려고 하는 이 노력, 국민들의 이 노력은 꺾이지 않을 겁니다. 예.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